자, 1번서부터 우리 좀 다시 봅시다. 준우. 네. 자, 수열의 합의 1번. 무슨 수열이 돼요? 등차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어떻게 돼요? 2분의 네. 항의 개수 네. 항의 개수의 초항 더하기 망. 그쵸. 우리가 보통 이제 수열의 합은 자, 첫항 더하기 끝항에 곱하기 항의 개수에 나누기 2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첫항 더하기 끝항으로 그냥 대체하는 이유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첫항과 끝항을 더하나 두 번째 항과 n-1번째 항을 더하나 세 번째 항과 n-2번째 항을 더하나 그들의 결과값이 계속 똑같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저는 요 1번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봐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1번은 여러분들이 대칭에 대한 내용을 좀 이용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꼭 1번처럼 안 나오더라도 항상 좀 여러분들이 잘 좀 참고하고 계시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항과 6번째 항을 줘도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미안, 네 번째 항과 7번째 항을 줘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럼 문제 좀 봅시다. 자, 문제에서 3항이 42야 라고 나한테 오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항이 42구나. 정도에 대한 이제 일단 첫 번째 정보가 좀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나서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4 이상의 자연수 K의 값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런데 일단 나 조건을 좀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의 원래 목적은 첫 번째 항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고 K번째 항 어떻게든 찾아야 되고 항의 개수 K 나누기 2 요렇게 우리가 계산 처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일단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세 번째 항이 오픈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좀 보니까 K-3번째 항과 K-1번째 항의 합이에요. 이걸 봤을 때 준우 무슨 냄새나? 에 대한 냄새를 좀 여러분들이 맡으셨어야 되고, 그러면 가운데 번째 항이 K-2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의 2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지. 지난주에 한번 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K-2번째 항에 해당되는 녀석의 값이 세우는 얼마? 이 녀석의 값이 -12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잡으셨어야 되는 게 어찌됐건 나는 첫 번째 항과 K번째 항에 대한 합을 알았어야 되는데 요 녀석 대신에 우리는 그냥 세 번째 항과 누구 번째 항에 K-2번째 항의 합으로 처리를 해도 어차피 똑같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30이고 걔를 2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15K로 그냥 바로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 녀석의 결과가 문제에서 K제곱과 동일해요 라고 나한테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는 K가 얼마? 네, 15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1번은 요 정도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좀 넘어갈 건데, 준우, 석근쌤한테 시그마의 계산 몇 가지라고 배웠어? 그렇지. 시그마의 계산 몇 가지? 네,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다항식이거나 등비거나 이항분리거나 무리식이거나 로그가 있거나. 그죠? 오케이. 이기자. 알겠지? 자, 그런데 일단 문제 좀 볼게요. 자, 시그마의 계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고요.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다 라고 좀 나와 있어. 여기까지 괜찮죠? 공차가 0이 아니었다는 건 각 항들이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더해졌거나 빼졌거나 어찌됐건 다르다는 소리인데, 지금 문제에서 6번째 항의 절대값을 취했더니 8번째 항이래요. 그럼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8번째 항의 부호는 플러스인 게 일반적이죠? 절대값을 취한 결과니까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런데 절대값을 취해서 똑같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아싸리 똑같던가 부호가 뭐하든가 다르던가인 거지. 근데 만약에 아싸리 똑같으면 공차가 0이었던 거잖아. 말이 안 되네요. 따라서 우리는 6번째 항이 뭐였구나? 음수였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6번째 항이 음수였고 8번째 항이 양수였는데 절대값을 취해서 똑같다라는 건 5시였는데 애들이 일찍 와가지고 그냥 좀 시작을 했어. 이제 막 2번이에요. 어이. 자,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6번째 항과 8번째 항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더해서 얼마가 된다는 걸 알아? 0이 된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녀석을 딱 쳐다봤을 때 얘네가 부호는 똑같고 부호가 다르고 크기가 똑같은 거니까 6번째 항과 8번째 항을 더했을 때 얼마구나? 0이었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 문제 무슨 냄새나?
그렇지. 우리는 A7이 0이었구나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왜냐면 똑같이 중앙의 냄새를 여기서도 맡고 여기서 못 맡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7번째 항이 0이었구나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잘 들어 얘들아. 이건 특히나 이과들은 어차피 미적분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AK, 즉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죠. 근데 그 등차 수열에 대한 곱셈이 분모에 있죠. 그거에 대한 시그마 계산은 100% 뭐예요? 네, 100% 이항분리예요. 유형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등차 수열에 대한 곱셈이 분모에 있는 형태는 우리가 무조건 이항분리로 푸는데 그럼 이항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할 줄만 알면 되는 거잖아. 행주 어떻게 되지? 2분의 1 최악이네요. A분의 1 최악이에요. 아니요. 원래 5시에요. 그런데도 늦긴 했네요. 아니야. 자, A분의 1 아니지 멍청아. 얘기했어. B-A분의 1에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우리는 얘를 A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B라고 좀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자식 자, 주어져 있는 요 자식 시그마를 좀 취하고요. 자, K는 1부터 5까지 B-A 하게 되는 순간 뭐가 돼요? 그치, 공차가 되는 거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D분의 1이라고 좀 박아놓으면 되겠고 괄호 열고 AK라고 하는 녀석분의 1에 마이너스 A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지. 저런 계산할 때 물론 이건 취향 차이인데 저는 마지막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일반항으로 바꿔놓고 계산하지 않고 일단 그냥 이렇게 좀 냅둬놓고 마지막에 식으로 좀 처리를 하는 게 그냥 저는 좀 편하더라고. 그러면 D분의 1 그냥 밖으로 빼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저식은 D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에 자, 중괄호 좀 열고요. 자, 첫 번째 1 넣어주시면 자, 첫 번째 항분의 1 마이너스 두 번째 항분의 1 이렇게 가시죠. 이해되죠? 그 다음 플러스 자, 두 번째 항분의 1 마이너스 세 번째 항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준우 이해되나? 그럼 바로바로 이웃한 항들이 소거된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우리 5 넣는 값으로 좀 가면 자, 다섯 번째 항분의 1 마이너스 여섯 번째 항분의 1로 가는 거 세훈이 이해되죠? 네, 요렇게 처리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차피 동요가 이웃한 항들이 계속해서 소거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가주시면 되긴 하는데 우린 이미 7번째 항이 얼마라는 걸 알아요? 0이라는 걸 알지? 그러면 6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 더해서 7번째 항 된 거 아니야? 그럼 6번째 항은 몇이라 쓰면 돼? 마이너스 D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6번째 항을 마이너스 D라고 써주면 되겠고 첫 번째 항에서 공차 6개 더해야 7번째 항인 거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몇 D? 6D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아놔 주셔도 되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녀석들만 쌤이 요로 좀 계산을 좀 빼면 자, D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D였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D였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D분의 1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D분의 1 이렇게 가주면 되겠지. 준이 이해했냐? 분모 좀 맞춰주시면 6분의 6으로 처리해주시면 되겠고 계산을 좀 해주시면 6D분의 5네요. 근데 밑에 D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는 요로 뺄게. 자, 6D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5였다라는 거 준우 괜찮아?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그 녀석의 결과가 지금 문제에서 96분의 5가 돼야 돼 라고 좀 이야기를 했네. 대충 보셔서 알겠지만 D제곱이 16 정도면 되네요. 그럼 D는 뿔마 4인데 자, 우리는 공차가 무슨 수라는 걸 알아요? 양수였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D는 4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4N. 자, 7번째 항이 0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8.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겠지. 그럼 일반항이 잡혔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 계산하는 건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해되셨죠? 네.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게요. 근데 닫지는 안 뿌리냐 학교에서? 뿌렸어.
아,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차가 0이 아니래요. 근데 A6의 절대값을 취한 게 8번째 항인 거니까 그렇다면 8번째 항은 절대값을 취한 결과니 일단 플러스겠죠? 근데 A6도 똑같이 플러스라면 크기가 똑같은 거 아예 똑같은 건데 아싸리. 그러면 공차가 0인 거니까 말이 안 돼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좀 넘어갑시다. 일단 3번과 4번이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나마. 자, 3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쌤이 부교주 풀어줄 때도 했었었는데 뭔가 정수거나 자연수면 우리가 비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요 3번은요. 이거 얘들아 평가 문제예요. 이거 부정방정식으로 좀 우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운 말 아니고 그냥 뭔가 정수, 자연수 이런 조건 있으면 그냥 우리 비벼서 가겠다. 쌤이 지난번에 등비수열 문제 뭔가 범위 있었던 문제 기억나요? 그거 그냥 쌤이 다 비벼서 갔죠? 되는 거 그냥 찾았잖아? 얘도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쌤 어디서 얻어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문제 좀 볼게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래요. 그리고 공차가 D인데 거기 D가 무슨 수라고 나와 있어요? 예, 자연수라고 나와 있네. 일단 첫 번째 의심 정도 하나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쭈루루루루 좀 가다 보면 가족권에 요걸 만족하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 자식 M도 무슨 수야? 예, 자연수예요. 뭐 수열이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문제 3번도 언급을 좀 해줬죠. 그리고 우리는 N도 자연수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자연수로 구성된 녀석이니까 우리는 뭔가 조건식이 좀 부족해도 비빌 생각 좀 해야겠다의 느낌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차가 자연수니까 공차는 100% 양수네? 그런데 N번째 항과 M 더하기 3, 세 번째 항이 똑같대요. 그 말은 얘네들이 무조건 부호가 뭐 해야 돼? 달라야 돼요. 그럼 더한 값이 얼마면 돼요? 0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그런데 요 자식 같은 경우에는 둘이 더했을 때 14, 즉 짝수여서 절반 때려서 7번째 항이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잡았는데 얘는 뭐 2m 더하기 3이니까 누가 봐도 좀 쓰기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갈 거예요. 그럼 얘는 n번째 항과 m 더하기 3번째 항 요걸 더했더니 몇이 되면 되는구나. 0이 되면 되는구나의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얘들아 조금만 집중. 자, 얘는 첫 번째 항의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m-1번. 얘는 첫 번째 항의 공차를 m 플러스 2번. 지금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그 항에 빼기 1만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m과 m 더하기 3 더하면 2m 더하기 3이지? 거기서 2개 뺍시다. 그럼 공차 몇 개 더하는 거야? 2m 더하기 1번 더하는 거 이해돼요? m-1과 m 더하기 2 더하면 2m 더하기 1이죠? 괜찮죠? 자, 그러면 첫째 항 마이너스 45, 첫째 항 마이너스 45 바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90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거기에 공차를 2m 플러스 몇 번? 1번 정도 더했더니 몇이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돼요? 첫째 항 마이너스 45에 공차를 m-1번, 첫째 항 마이너스 45에 공차를 m 더하기 2번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이었어야 되는 거니까 쌤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 뭐 그 다음 줄에 쓰시든가 요 녀석의 값이 얼마면 돼요? 얘 값이 90이면 되는 거지. 요렇게.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 말고 더 이상의 등식은 없죠? 등호가 들어가는 식은 여기 아무리 짚어봐도 없잖아. 지금 나조건에 있는 건 부등식이지. 그럼 등식이 이거밖에 없는데 문자가 2개나 있죠? 근데 D랑 1이 무슨 수니까?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2배하고 1 더해봤자 자연수니까 그럼 얘네들은 90에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약수가 된다는 거 정도 잡아가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비비자 요렇게 하고 진행되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좀 우리가 센스를 좀 발휘하면 m은 자연수인데 2m 더하기 1이니까 이 녀석은 100% 무슨 수예요? 홀수. 그러니까 약수 중에 홀수를 왼쪽으로 박아놔야지 정도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계산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수도. 그럼 약수의 개수를 좀 우리가 잡으시려면 90을 소인수분해를 좀 할게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네. 준아 하나 볼까? 90의 약수 몇 개 있어요?
이제 12개 정도 괜찮죠? 네. 자, 지수에다 플러스를 시켜서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다 때려 적어볼게요. 안 되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는 12개를 적을 거니까 총 6줄을 적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90이면 돼요. 물론 안 되는 녀석이지. 이따 시킬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0이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찾을 때 어차피 얘들아 홀수들끼리만 곱해야 홀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홀수들로 조합해서 왼쪽으로 깔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5면 여기 얼마면 돼? 18이면 되는 거겠지. 3 두 개 1로 주면 여기가 9면 여기 몇이면 돼요? 10이면 되는 거겠지. 3 하나 5 하나 1로 주면 15면 이쪽 몇이면 돼요? 6이면 되겠지. 자, 3 두 개 5 하나 주게 되면 45면 이쪽 몇이면 돼요? 2면 되겠지. 12개 적은 거 보이죠? 따라서 우리는 총 약수를 다 적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가는 말 이해됐죠? 그러면 잘 들어 얘들아. 기본적으로 공차가 자연수예요. 그런데 걔는 첫 번째 항이 음수야.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초반에는 음수들이 등장을 하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음수까지 더했을 때 누적된 값이 최소가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 정도 인식하면서 나조건을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돼. 네가 n에다가 2를 넣든 3을 넣든 1을 넣든 5를 넣든 10을 넣든 뭘 넣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는 건 막아줘. 이런 말인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잘 들어. 공차가 2야.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5야. 그럼 두 번째 항 마이너스 43이겠지? 세 번째 항 마이너스 41이겠지? 이미 마이너스 뭐 120몇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걔는 마이너스 100을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원하는 거 안 원하는 거야? 안 원하는 거지. 네가 마지막 음수까지 아무리 더해서 최대한 작게 가도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지는 않는 그런 공차만 골라줘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서 그 바운더리를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껴지는 거 우리 은지 이해돼요? 옳지. 행주 되냐? 이해 안 되지 행주? 이해됐어요? 그럼 6은 돼 안 돼? 근데 누가 봐도 안 되겠지. 첫째 항 마이너스 45, 두 번째 항 마이너스 39, 세 번째 항 마이너스 33 하면 이미 좀 마이너스 100을 넘지 않아요? 얘도 안 돼요. 자, 10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45, 첫째 항, 두 번째 항 마이너스 35, 세 번째 항 마이너스 25, 그 다음 마이너스 15 이미 넘었죠? 그럼 얘도 안 되겠지 뭐. 그리고 첫 줄은 이미 안 되겠죠? m이 자연수면 적어도 3부터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공차가 30이야. 그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면 그 다음 번째 항 마이너스 10인가? 아이고 마이너스 15인가요?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15고 네 번째 항은 45고 뭐 이런 식으로 가나? 그러면 마지막 음수까지 더했을 때 마이너스 100을 넘지 않네요? 그러니까 d가 30인 건 돼 안 돼? 되는 거죠. 좀 이해됐어요? 만약에 d가 18이면 마이너스 18 정도 더하면 마이너스 27이죠? 뭐 대충 그 다음 또 18 정도 더하면 마이너스 27 또 18 정도 더하면 대충 마이너스 얼마죠? 9 그 다음 양수로 바뀌겠네. 근데 뭐 대충 70 언저리 마이너스 9면 마이너스 100 안 넘죠? 그러니까 요 자식도 되겠다라는 거지. 학교 시험은 당연히 얘들아 숫자가 좀 변형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요 정도 마지막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한 거야. 근데 그때 여러분들 막 대충 세면 안 되는 거지. 꼼꼼하게 체킹하면서. 그럼 되는 d값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문제에서 d값 다 더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답은 48.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충주 이해돼? 옳지. 연우 이해돼야? 옳지. 속 쓰려. 뭐야? 물이야 물. 몇 킬로 빠지셨어요? 4.5. 근데 오늘 아침에 매운 갈비찜 먹어가지고 아침 9시에 아침 9시 10분인가 여자친구 만나고 왔어요. 만날 시간이 아침밖에 없어요. 오늘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서 7시에 일어나서 씻고 여자친구가 그쯤 퇴근이야. 아침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해요. 2주 뒤에 만난대요. 시험 안 끝나고.
4번 봅시다. 4번. 자, 문제 마지막을 보면 얘들아, QN이라고 하는 녀석의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Q의 X의 좌표를 잘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지수함수가 나와 있는데 하나가 16의 X승, 하나가 2의 X승. 16의 X승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2의 4승의 X승이니까 2의 4X승 정도라고 봐도 뭐 괜찮겠다, 그죠? 오케이. 자,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어떤 규칙으로 흘러가는지. 자, 이런 류의 문제를 얘들아 해보면서 규칙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의 좀 끈기 필요하지. 문제를 좀 다 읽으려고 하는 뭐 그 정도 끈기? 알겠죠? 자, 이쯤 어딘가 A가 있대요. 준우, A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어떻게 된대? 64,2의 64. 그치, 64,2의 64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X좌표만 알면 Y좌표 그냥 아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요 A라고 하는 녀석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녀석을 이렇게 찍었대요. 그래서 만나고 있는 요 점을 지금 P1이라고 했네. 그랬을 때 이 P1의 Y좌표는 준우에 어떻게 돼요? 64. 그죠? 얘들 똑같겠죠? 그럼 요 녀석은 2의 64승이야. 행주 마치면 지난주 잘못 용서할게. X좌표 얼마야? 오늘 치우면 16인 거 느껴져요? 그치 얘들아,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64를 나올까 정도인 거잖아. 생각보다 안 빡세죠? 그럼 여기가 16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고지곳대로 쭉 내려서 요 점을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라고 한 거야? Q1이라고 한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그때 그 녀석의 X의 좌표는 준에 얼마야? 16인 거지. 일단 첫 번째는 16이네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집 반복이에요. Q1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녀석 찍어. 점 잡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조금만 이제 적어 놓으면 16,2의 16승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점의 Y 좌표는 그대로 2의 16으로 가겠지. 쫄지 말고. 자, 그랬을 때 개연아, X 좌표는 얼마야? 나이스! X 좌표가 4인 거죠. 그걸 넣어야 2의 16승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그때 그 녀석을 그대로 또 쭉 내린 녀석이 Q2래요. 그러면 두 번째 녀석의 X의 좌표는 준호 얼마야? 4인 거지. 아직은 잘 몰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꼭 4분의 1로 바뀌네. 이거는 조금 너무 빠르지. 물론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됐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Q2를 좀 조사하면 4,2의 4승이다. 그죠? 자, 그럼 그대로 똑같이 X축과 평행하게 쭉 가. 그랬을 때 요 점에 Y좌표는 2의 4승이야. 그럼 뭘 넣었을 때 2의 4승이 될까를 좀 해보면 X의 좌표 얼마예요? 1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그대로 이렇게 내리면 요게 이제 Q3가 되는 거고, Q3라고 하는 녀석의 X의 좌표는 1이었구나 정도가 잡힌다. 그럼 요 정도에서 확신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는 쌤이 굳이 그림을 안 그리면 봐. 이 녀석 Q3라고 하는 녀석의 Y좌표는 2의 1승이었겠죠? 그러면 쭉 가면 2의 1승. 그럼 언제 2의 1승이 되지 하는 거 보면 X가 4분의 1이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4분의 1로 주는구나 정도를 잡아가실 수 있죠. 그러면 XN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Q라고 하는 녀석의 X좌표의 일반항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요. X좌표를 XN이라고 하자. 첫째가 얼마야? 16. 공비 얼마야? 4분의 1. 그 녀석의 n-1승이구나 인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녀석의 값이 누구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지랄 K분의 1이라고 거기 버젓이 나와있죠? 그치? 그 K라고 읽어. 얘기해봐. K 해봐. K. 그렇지. 자, 봐봐. K분의 1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거보다 작아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K가 뭐든 간에 지금 이 자식의 X의 좌표는 어느 순간 무조건 저 K분의 1보다 작아지겠지. 예를 들어 이 K가 뭐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4분의 1을 하죠. 그럼 점점 작아지지. 그럼 이 값이 뭐든 그거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등장을 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문제를 좀 볼게요. XN이라고 하는 저 일반항이 K분의 1보다 작아지게 되는 그때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6이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6을 대입하는 순간 K분의 1보다는 작았다라는 소린 거지. 그리고 그게 처음으로 작아진 거지.
그렇게 이해되겠어요? k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n이라고 하는 녀석의 첫 출발이 6이야. 이런 말인 거네요. 오케이. 그럼 난 n에다 6을 넣어보자. 그래서 n에다가 6 정도 넣는 생각은 아이들이 잘 해요. 그럼 6을 좀 넣어보면 암산 조금만 할게. 4분의 1의 5승이죠. 그러면 2의 10승분의 1이죠. 근데 여기 2의 4승 있죠. 그럼 2의 6승분의 1인 거네요.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지? 64분의 1이야. 이게 만들어진 값인데 이 값이 k분의 1보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작은 거지. 문제에서 작다며.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나 여기다 7 넣어볼 거야. 그럼 k분의 1보다 작을까? 잘 모를까? 뭐 당근 빠따 작겠지. 6을 넣은 것보다 7을 넣은 게 더 작은 값인데. 이해돼요? 질문. 5를 넣은 값은요? k분의 1보다 작을까? 아니면 잘 모를까? 잘 모르면 안 되죠. 왜냐면 잘 들어. 5를 넣은 값이 k분의 1보다 작았으면 최소를 5라고 얘기했어야지. 이해돼? 얘가 1, 2, 3, 4, 5를 넣었을 땐 아직 k분의 1보다 작지 않았었는데 6을 넣어서 4분의 1을 한 5번 정도 곱하니까 드디어 k분의 1보다 작아졌어. 이런 말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k분의 1보다 작아지게끔 하는 첫 번째 n값이 드디어 6이었어. 이런 말인 거잖아.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5를 대입한 값은 k분의 1보다 뭐 했어야 돼? 크거나 같았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얘들아 6을 넣는 것도 중요한데 6이 처음으로 됐으니 5를 넣었을 때는 안 됐구나까지 생각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 5를 넣었을 때도 작았으면 최소를 6이라고 얘기했으면 안 되는 거지. 제가 하는 말 납득되셨죠? 그러니까 5도 얘들아 암산 좀만 할게요. 그럼 4분의 1의 4승이죠? 2의 8승분의 1이죠? 그러면 2의 4승이니까 2의 4승분의 1이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16분의 1이죠. 얘가 k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보다 뭐 했어야 돼? 집중. 뭐 했어야 돼? 크거나 같았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는 그랬어야 되는 거야.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잘 들어. 5를 대입한 게 크거나 같죠? 4를 굳이 넣어봐야 돼요? 넣을 필요 없죠? 이거보다 더 큰 값이 4인데.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만 넣어봤었으면 된다는 거 이해돼요? 끝! K 무슨 수야? 자연수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K는 누구보다 작아요? 64보다 작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요? 16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개수 세는 거 할 줄 알죠? 그냥 빼면 되죠. 따라서 몇 개? 48개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가 6일 때 처음으로 된다 이런 말이 5일 때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도 읽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4번 좀 꼼꼼하게. 괜찮아? 자 1교시 여기까지고요. 우리 좀 천천히 할 거야.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 건데 이어서 2교시. 2교시도 마찬가지로 쌤이 한 10분 정도 시간 주고 먼저 보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지고 보면 얘들아 마지막 빈칸줄은 빼고는 앞에 3개가 다 약간 최근 경향에 그냥 비비는 점화지 문제거든요. 다 할만하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학적 비납법 1번 문제는요. 2번 고3 6월 평가원 문제예요. 2번 고3. 쫄지마.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야. 너네가 쫄지만 않는다면. 알겠죠? 어찌됐건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좀 정리하시고 쌤이 이따가 좀 칠판 지울 거니까 네, 좀만 쉬었다 합시다.